좋아요. 과거에는 제가 주특기였습니다. 이제 과거형이죠. 뭐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법, 위법했단 얘기죠. 경매지에 써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, 안 좋은 거예요? 우리가 굳이 조사를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건가요? 경쟁이 약할 수 있나요? 자, 불법 건축물의 첫 번째 문제점은 대출입니다. 대출. 내가 현찰이 다 있다면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대출 받는 방법도 있죠. 근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. 은행이 좀 어설픈 게 뭐냐면 경매지에 써 있으면은 안 해줘요. 근데 불법인데 경매지 안 써 있어. 그럼 또 해줘. 어설프죠? 그러니까 경매지에 써 있으면 그 물건이 좋다는 가정하에 입찰자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단점은 써 있으니까 은행도 알아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단점이죠. 이런 사소한 거 말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고양시부터 시작합니다. 고양시 저 행복주택 들어오는 쪽에 공장 많은 거 아십니까? 저 호수공원 저쪽으로. 장항동이라고 하죠. 공장이 많습니다. 거기에는 대부분은 그냥 건물 짓는데 지은 공장이 많은데 일부는 절대 농지에다가 농사용 창고를 져놓고 공장을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느냐? 공장 임대료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. 그렇다고 그걸 진다 그래서 공장이 되거나 절대 농지가 아닌 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죠. 하지만 그런 것도 모자르는 동네다 보니까 임대료를 세게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 500을 연 1억을 5억을 받아요. 5억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라는 것들이 1억이 나와요. 그러면 상관없잖아. 1억 내고 4억만 받지 뭐.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뭐. 그래서 그러한 다가구가 많아요. 3가구 해놓고 준공받고 한 가구당 5가구로 넓어갖고 15가구를 만든다던가. 좀 전에 말한 농가용 어쩌고저쩌고로 내갖고 공업용 어쩌고저쩌고로 쓰는. 하도 많으니까 이제 너 이번에 얼마 냈냐 벌금? 이러고 놀아. 그런 경우.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했습니다.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라 그랬는데 노하우는 없습니다. 죄송하지만. 근데 왜 그러냐? 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오면 안 나오고 4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아니면 금액이 작거나 최고는 양성화도 있었습니다. 그래 네가 한 10년 거기다 벌금 내면 그냥 인정. 이런 것도 진짜 좋아요. 근데 그게 나쁘게 하다 보니까 첫째, 애초부터 불법으로 계획했던 사람들은 구속입니다. 이제는 잡혀가요. 그리고 건물 철거당합니다.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이제 벌금이 5억이 나옵니다. 절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게끔 구조를 만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할 때까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양성안이 중단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. 오래된 건물이요? 좀 예외는 있어요. 이미 양성화돼 있다거나 건축물량이 한 가구인데 10가구인데 그냥 자기는 합법이래. 알고 보니까 양성화된 것들 이런 것도 예외사항은 있으나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지금의 주제는 오래되고 고양시도 있어요. 2008년 이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. 10년 기준으로 2008년은 이제 딴 데서 관리를 해요. 그러니까 벌금이 내는 게 약해.
2008년 이후는 좀 세고 뭐 이런 것도 있고 2000년 이전은 더 약해. 뭐 고양시 기준으로 하면 그런 디테일한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.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3가구짜리를 10가구로 바꿨어요. 첫 번째 안 걸리면 장땡이야. 뭐 난 평생 착하게 살아서 걸릴 리가 없어. 근데 내가 그 가구의 수에 임체는 들어갔어. 나는 못되기로 소문난 놈이야. 이제 무슨 그림이 나올 줄 아시겠죠? 아 살다 보니까 집이 좀 썩 마음에 안 들어. 2층 방 2개짜리로 옮기고 싶어. 근데 5천 더 달래. 저 집주인 양반 딱 보니까 이거 불법인데? 내가 경매만 20년 했어. 나 대마왕이야. 나 그 금액에 좀 올려줘.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재테크의 주인이 되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등기는 주인인데 이 을처럼 하고 있는 거지. 누구를 만나는 순간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거, 벌금도 세진 게 된 거, 우리는 이제 뭐랄까, 그런 게 나오면 나쁘다라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고 그런 거라면 오히려 그냥 정상으로 바꾸면 어떤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? 이런 놈 만나면 그냥 재수없게 몇 년 지나면 되는데 불나봐 한번. 그러면 그냥 멀쩡한 건물에 불이 나면 불낸 사람 뭐 이런 사람 책임이에요. 근데 애초부터 그 소방점검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야. 왜? 3가구짜리니까. 근데 누가 죽어봐.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못 나와 여기 이제 어디 가 있어야 돼 한동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멀리 봐라 이런 거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위험도 위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그런 게 아니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 추가 질문. 아 옛날엔 과태료가 엄청 쌌어요. 싸갖고 막 대놓고 뭐 당신 왜 거기서 공장 임차해 놨어? 그러니까 낼게요. 이랬지 또. 낼게. 네 그럼 네. 그럼 내고. 근데 어느 순간 그게 10년도 채 안 된 얘기인데 잡아가기 시작하더라고. 너무 이제 대놓고 져버리니까. 이게 공장 농가창고라는 건 이렇게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창고 신고를 해놓고 애초부터 이렇게 져버리는 거야. 고두님 뭐 고양시 얘기예요. 그냥 집을 뜯어버리더라고. 근데 그 주인을 1년 반 동안 못 만났어요. 1년 반에 돌아오더만 그렇게 오래 가 있진 않더만요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히 우리 학원 입장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제일 많은 거 옥탑. 그런 거 보신 적 있죠? 옥탑에 이제 하나 새 더 놓으려고 해놨어요. 그럼 그냥 하세요. 하시고 걸렸어. 누가 불었어. 누가 신고했어. 누가 그 50만 원 더 받는 거 배 아파갖고 했어. 그럼 나와. 나오면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게 과태료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. 근데 예를 들어 건물을 10평 질 걸 20평을 줬어. 이게 너무 좀 그렇다. 100평 질 걸 200평을 줬어. 그럼 건물 자체를 잘라야 되잖아. 원상복구를. 그럼 이게 내가 이걸 건물 부셔야 되느냐 과태료를 넣어야 되느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고요. 근데 그런 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상가 건물에 옥탑 하나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. 잘 봤다가 안 되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때 생각하면 돼. 그냥 부실까? 좀 싹싹 빌어서 한 2, 3년 더 쓰다가 부실까?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건 아주 사소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패스.